네, 오늘은 또 한 분의 사연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점혁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자께서는 개별화가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교육 쪽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경영도 같이 더불어 하시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분의 중요한 것은 개별화라는 건데, 이 개별화라는 게 말해서 있듯이 개개인의 특성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개개인의 능력이죠. 보통의 사람들은 분류를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A, B, O 혈액형 해가지고 혈액형 A형이면 뭐 B형이면 뭐 이렇게 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의 분류를 A, B, C, D 이 정도로 한다면은 이분은 1부터 100까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개별화를 하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이제 감정적으로 호불호가 생길 수 있는데, 나의 관계에 있어서 내 중심이 있고 센터가 있고 내 중심에서 이렇게 좀씩 멀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근데 이 개별화가 약한 사람들은 딱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분류를 작게 해놓고,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사람, 여기 들어가면 이런 사람, 여기 들어가면 이런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하게 돼 있죠.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왠지 이 사람은 멀리 두고, 왠지 이 사람은 좀 중간에 두고, 이 사람은 좀 가깝게 두고, 이렇게 나의 어떤 인간관계를 세분화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죠. 근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굉장히 촘촘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여기다 두고 어떤 사람을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면서 이 사람마다 각자가 다 가치가 다른 그런 식으로 대해줄 수 있는 거죠. 거리 조절을 잘하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확 끌어다니고 어떤 사람은 적당히 멀리 가고 이런 걸 잘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에너지를 이렇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개별화가 없는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뭉뚱그려서 사람들을 대하기 마련인데, 이런 분들은 사람 하나하나의 특성을 다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람 한 명의 가치를 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사람에 대해서 다양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응이 뭐에 대한 반응이냐면은 각자 특성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절대로 감정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호불호가 있는데, 사람을 딱 만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은 개별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도대체. 뭐 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처음 사람을 만났을 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겁니다. 사람을 만나면 당신은 어디에서 살고 뭐 해가지고 호구조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다양한 걸 통해서 정보를 얻어내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이게 되게 강한 사람들이 뭐랑 헷갈리냐면은 사교성하고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되게 친근한가 보다 하는데 그 친근함은 이거를 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고요. 호기심. 호기심인 거죠. 어떤 사람일까?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돼야 돼요? 프로파일링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굉장히 능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뭘 하면 되게 좋냐면은 사실은 인사과 하는 게 되게 좋아요. 개개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을 잘 프로파일링을 하기 때문에 이 개별화 갖고 있는 분들은 인사과를 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이 행동력은 신념이란 데서 나오는 거죠. 이 신념이란 게 뭡니까? 믿음. 믿음이라고요. 근데 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의미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개별화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의미가 필요한 거죠. 개별화를 하기 위한 의미. 그러니까 뭐냐면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신념을 갖고 사람을 만나줘야 되는 거야. 행동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이렇게 프로파일링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두는 거죠. 이 의미는 뭡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의미가 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맞으면 이 의미를 발견하면 일을 하게 됩니다. 행동을 하게 하는 이 신념은 실행력인데 의미가 충분히 본인에게 이거는 의미가 있어라고 생각하면 실행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의미 없으면 실행을 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개별화에서 이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의미가 있는 거야. 이 사람하고 친해져야 되는 의미가 강하면 강할수록 개별화를 더 시키겠죠. 이 사람은 개별화를 시키는 데 노력이 안 들어가. 왜?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개별화라고 행동을 하는데 그 행동이 더 깊어지는 거죠. 이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건 뭐가 있을 때? 이 프로파일링의 가치가 높아져. 가치가 높아지고 의미가 강해지면 어떻게 돼? 프로파일링이 더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냉정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 볼 때는 처음에는 막 다가와서 이것저것 물어보니까 되게 친근했는데 이제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언제 이게 잘려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으면 잘리는 거야. 갑자기 어제까지는 되게 막 이것저것 잘 물어보던 사람이 이제 이 사람에게 더 이상 얻을 게 없다. 얻을 게 없다, 찾을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절. 손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개별화를 멈추는 거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개별화를 더 안 하는 거예요. 왜냐? 더 궁금하지 않다. 더 궁금하지 않으니까,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다가오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없어진 거야? 나는 그 사람에게 의미가 없다. 내가 그 사람, 이 개별화하는 사람에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더 요거 두 개 갖고 이제 의미도 없고 이것도 안 되는데 뭐가 있을 수 있냐면은 발상이라. 이거는 영어로 하면 아이디어거든요. 아이디어인데 이 발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이 있으면 여기엔 뭐가 있어요? 반드시 결과. 원인과 결과가 있죠. 그러니까 의미를 찾잖아요. 그 의미 없는 일은 없다 이거야. 그래서 뭐를 찾아요? 원인. 없으면 발상을 통해서 뭘 찾아? 의미를 찾는 거. 발상을 통해서 의미를 찾는다. 이게 뭐냐면은 왜 의미 없는지를 찾는 게 아니라. 어떤 게 서로 연결성이 없어. 어떤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서로 연결성이 없어도 이 사람의 관심은 뭐야? 이걸로 인해서 이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A는 A고 B는 B인데 A가 B가 되는 원인이 뭐지? 뭐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참 독특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독특한 생각을 하는 거지. 차원. 그런데 이런 발상이 계속하게 되면은 뭐라고 생각이 드냐면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해냈지? 참 기발한 생각인데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의미를 찾기 때문에 요거를 맞추려다 보니까 이 발상이 뭐를 향해서 갑니까? 의미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원인에서 의미를 찾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원인과 결과를 해서 뭐를 찾아요? 더 깊은 의미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뭐를 잘할 수 있어? 어떤 걸 보고 비유를 잘 든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이 본질과 이 본질은 같아. 그걸 뭘를 통해서? 발상을 통해서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설명하기 힘들면 요거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거지. 그러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상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들어요? 생각이 참 독특하고 기발합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라는 얘기를 자주 듣게 됩니다. 발상이 전략사고죠. 예, 전략적 사고니. 그래서 항상 이 전략적 사고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은 거. 이 표면상에 없는, 표면상에 있지 않은 더 깊은 것을 찾다 보면 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무심코 지나쳤는데 이 사람에게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거를 봤어? 이런 데서 이런 의미를 찾았어? 이런 데서 이런 원인과 결과를 매칭을 시켰어? 막 이런 식의 전략적 사고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순간적인 찰나의 생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돼? 평소에도 계속 염두에 놨던 생각들이 정리가 돼서 나타난다. 그래서 이 발상이란 게 참 독특한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요거가 결국에는 뭐예요? 이 연결성을
가져오는 거야. 이 연결성이 뭐예요? A와 B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 조합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라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돼? 그 의미를 찾아서 이 사람들을 뭘로 만들 수 있어? 하나의 팀으로 만드는 거지. 자, 보세요. 아까 전에 내가 인사에 재능이 있다고 했던 게 뭐냐면은 뭐를 해요? 개개인의 능력들을 다 파악을 해서 이 개개인의 능력을 뭐 할 수 있어? 최적화 시켜줄 수 있어요. 왜냐? 프로파일링을 잘 하니까 이 프로파일링에 잘 어울리는 일을 배분하거나 일을 맡기는데 되게 전략적인 사람인 거지. 그래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사교육 같은 데 있으면 어떤 걸 잘해 주시냐면은 아이들 한 명 한 명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교육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자질을 갖고 있는 힘을 쏟아도 네. 에너지 낭비가 적죠. 적겠네. 왜냐면 이게 강점이니까. 잘하는 거니까. 잘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개인 능력을 최적화시켜주기 위해서 뭘 해줘요? 의미를 부여해주고 이런 식의 설명들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이 의미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고 행동을 하지만 사람들도 이런 의미를 부여해줌으로 인해서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어떤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공통점을 밑에서 찾아낼 수 있으니까 좀 어렵고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 공감 가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이야기들을 되게 이런 거 생각해봤니? 너 이런 면은 생각하지 못했잖아 라고 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거지. 뭐 인생 뭐 있어요?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뭐가 있는 거를 알려줄 수 있는 사람. 인생 뭐 있습니까? 그냥 하면 되죠. 그러니까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해봤니? 이런 거 생각해봤니? 딱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하면서 이런 생각에 동조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연결성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이 둘 다 뭔가 필요로 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왜? 평소에 뭘 해놨기 때문에 프로파일링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 프로파일링 안에서 뭐가 돼요? 이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만나면 참 일을 잘하겠다. 얘랑 같이 공부하면 참 단짝이 되겠구나. 뭐 이런 식의 좀 보이지 않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성 자체도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 게 뭐예요?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먼저 이걸 쓴단 말이에요.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사람들의 개개인의 능력을 최적화시켜 봤어. 근데 안 돼. 안 되는 사람이 있지. 파악하기 힘든 사람도 있죠. 그러면 뭘로 가요? 신념과 의미를 둬서 저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해가지고 간다고요. 그것도 못 찾으면 어떻게 돼?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 저 사람이 생각 못하는 밑에는 무엇이 있을까까지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은 더 시너지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는가를 봐주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게 과연 될 것인가 아닌가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되게끔 하게 만든다는 거야. 뭐를 통해서?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결론적으로 사람들을 하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뭐에 충실해져요? 아이들 공부시키고, 아이들을 공부하게 만들고, 아이들끼리 공부할 수 있는 스터디 그룹을 짜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과 아이들을 매칭시켜 줄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일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런 교육 쪽에서는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직업도 추천해 주시면. 다른 직업은 제가 볼 때는 인사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상담도 괜찮습니다. 상담. 왜냐하면 이 상담은 뭐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까? 개개인을 충분히 공감을 이해하고 개개인에게서 자료를 뽑아낼 수 있으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사람 어떨 것이다 하는 그런 무슨 무당 같은 게 아니라 이 사람으로부터 충분히 자료를 뽑아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하면 좋을지 다양한 생각들을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다양한 생각들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혼자서 못하면 누군가를 붙여주고 뭔가를 해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사과로 가면 참 좋은
인사 담당자가 될 거고요. 그래서 상담을 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할 때 공감도 필요하고 막 이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공감과 조화, 관계성으로 상담하는 게 아니라고. 물론 이게 필요하죠. 근데 이 사람은 뭘로 가지고 관계를 맺어요? 개별화라는 개개인의 그 정보를 파악하는 걸로 다가가기 때문에 뭘 많이 해줄 수 있냐면 많이 들어줄 수 있지. 그게 하나의 상담 기술이 될 수 있다고. 충분히 무할 때까지, 내가 궁금한 게 없을 때까지. 근데 뭐가 아쉬울 거냐면은 감정적으로 다뤄주지는 않아. 왜냐면 여기서 감정이 없어. 신념도 밀고 나가는 거죠. 발상도 어디선가부터 생기는 거지. 연결성도 그냥 연결하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두 개가 유일한 관계인데 이 개별화와 연결을 보면은 되게 드라이합니다. 대부분 관계성은 조화, 그렇죠? 절친. 절친, 막 이렇게 친근성이 높아지는 거라면은 이분의 관계성은 되게 드라이한 관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궁금한 게 없으면 관계가 안 맺어져. 더 이상 이 사람 손바닥에 뻔하다 싶으면은 또 안 맺어지, 더 깊은 관계가 안 되는 거죠. 왜? 여기까지야. 다 파괴났어. 다 파악해서 여기까지야. 그러면 이제 뭐도 없으면 연결할 가치도 없으면 누구한테 소개도 못하겠어. 그러면은 그 굉장히 드라이한 관계가 되는 거고 딱 거기까지인 관계인 거지. 그래서 관계로 봤을 때는 되게 드라이한 관계죠. 그런데 뭐가 있어서 신념이 있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게 있고 또 발상이 있어서 되게 사람들한테 그런 독특한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되게 신선하구나 하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항상 강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1번이다. 그래서 1번이 안 됐을 때 뭐가 나와요? 2번이 나오고 2번으로 힘들 때 3번이 나오는 거니까 이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은 개별화라는 일을 잘 풀어낼 수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아마 이 교육 안에서 학생들을 보고 이렇게 개별화시키는 일만으로도 충분히 보람 있고 잘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뭐 과목을 맡아서 이제 하는 것들은 이제 뭐 발상이나 이런 신념이나 이런 것들에서 튀어나오는 것이긴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영향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이 관계성에 뛰어난 개별화가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다. 그래서 개별화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관계가 되게 깊은 것 같으면서도 이분 안에서 나는 어떻게 취급받는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좋은 관계로 시작할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어떻게 되는가는 이분의 탓이 아니다. 어떤 탓이다? 이분이 더 이상 알고 싶은 게 없으면 거기서 관계가 끝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상처받지 마시고 이런 분과는 이분이 더 궁금한 게 있으면 더 친해지겠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에 관한 얘기잖아요. 관계성이 들어가긴 하지만 일에 관한 얘기라고. 그래서 이분은 일을 어떻게 해요? 되게 칼같이 하실 거다. 특히 뭐에 관해서? 사람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냉정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면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